신뢰는 말이 아니라 검색에서 확인되는 증거다. 굉장히 도발적인 문구죠. 오늘은 바로 이 철학을 바탕으로 리브랜딩을 한 미디어 기업의 전략, 이걸 좀 심층적으로 봐달라는 여러분의 요청에 답해보려고 합니다. 네, 8년간 운영된 인플루언스 뉴스가 최근에 IFN 뉴스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가 이들의 내부 전략 문서랑 웹사이트 개편안 같은 것들인데요. 훑어보니까 이게 정말 단순한 로고 교체나 이름 바꾸는 수준의 이야기가 전혀 아니더라고요. 맞아요. 오히려 브랜딩이나 PR에 대한 기존 관점을 완전히 뒤엎는 약간 선언문 같다는 느낌까지 받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이들이 왜 스스로를 뉴스를 만드는 곳이 아니라 기록을 설계하는 곳이라고 부르는지, 그리고 신뢰는 검색된다는 이 말이 오늘날 비즈니스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 핵심 설계도를 한번 같이 파헤쳐보죠. 아주 흥미로운 분석이 될 겁니다. 이 자료들의 핵심은 결국 PR의 목표를 일시적인 노출이 아니라 검증 가능한 신뢰에 축적해 둔다. 바로 이 점이거든요. 아, 축적이요? 네, 가장 중요한 단어죠. 이들이 어떻게 신뢰라는 보이지 않는 가치를 눈에 보이는 시스템, 그러니까 하나의 건축으로 설계하고 있는지 그 구조를 하나하나 뜯어볼 가치가 충분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설계도의 가장 기초가 되는 철학부터 시작해볼까요? 자료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선언이 있었어요. 우리는 뉴스를 만들지 않습니다. 기록을 만듭니다. 네, 맞아요. 솔직히 처음엔 좀 의아했어요. 아니, 언론사가 뉴스를 안 만든다니 이게 좀 모순처럼 들리잖아요. 뉴스랑 기록, 이 두 단어를 어떻게 다르게 보는 걸까요? 아주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이들이 정의하는 뉴스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바로 그거예요. 오늘 터지고 내일이면 잊히는 사건. 아, 휘발성이 강한 거요? 네, 속보성, 화제성, 그리고 휘발성이 특징이죠. 어제 가장 뜨거웠던 뉴스가 오늘 아침엔 이미 과거의 일이 되어버리는 것처럼요. 반면에 이들이 말하는 기록은 정반대의 성격을 가져요. 정반대라면? 시간이 지나도 가치가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숙성돼서 자산으로 남는 컨텐츠를 의미합니다. 누군가 미래의 어느 시점에 특정 질문을 가지고 검색했을 때 그 답으로 발견되는 증거, 그게 바로 기록인 셈이죠. 아, 그러니까 단기적인 트래픽을 위한 미끼가 아니라 장기적인 신뢰를 위한 벽돌을 쌓겠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혹시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만한 예시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한 기업이 새로운 전기차를 출시했다고 가정하면 뉴스랑 기록은 어떻게 다르게 접근할 수 있을까요? 아주 좋은 예시네요. 뉴스적인 접근이라면 A사, 혁신적인 신형 전기차 모델 G 출시 같은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데 집중하겠죠. 그렇죠. 출시 첫날 반짝하고 사라질 정보. 맞습니다. 하지만 기록적인 접근은 달라요. 예를 들어서 30대 부모들이 전기차 구매 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안전 기능 5가지, 이런 제목의 깊이 있는 분석 기사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 안에서 자연스럽게 모델 G가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보여주는 거죠. 아, 그러면 1년 뒤, 2년 뒤에도 아이와 탈만한 안전한 전기차를 검색하는 잠재 고객에게 이 콘텐츠는 계속 발견될 거고요. 이게 바로 A사에 대한 신뢰를 쌓아주는 영구적인 자산, 즉 기록이 되는 겁니다. 이제 개념이 확실히 잡히네요. 그런 철학이 이들의 웹사이트 구조 개편 안에도 그대로 녹아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보내주신 자료를 보니까 기존의 최신 릴스 나열 구조를 버리고 기록을 설계하는 구조로 바꾼다고 명시돼 있어요. 변화의 신호, 필드 기록, 기록 아카이브 같은 새로운 카테고리 이름들이 보이던데 이게 방금 설명해 주신 기록의 개념을 구현하기 위한 장치들이군요. 정확합니다. 각 카테고리가 다 목적을 가지고 기록을 쌓는 방식이에요. 변화의 신호에서는 거시적인 산업 트렌드를 분석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기록을 남기고요. 필드 기록에서는 특정 산업 현장의 전문가나 고객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아서 현장성의 기록을 쌓는 거죠. 그럼 기록 아카이브는요? 그건 특정 주제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과 데이터를 모아서 전문성의 기록을 구축하는 공간이고요. 이게 웹사이트 발행인 노트의 제목 "기록은 권력이다"랑 완벽하게 연결되는 지점입니다. 기록이 권력이다. 네, 지금 당장 얼마나 많이 퍼지느냐는 부차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미래의 특정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때 가장 먼저 발견될 권리를 선점하는 것, 그게 바로 이들이 생각하는 새로운 권력의 핵심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차곡차곡 쌓은 기록이라는 자산을 가지고 이제 진짜 전쟁터로 나서는군요. PR 전략 문서를 보니까 이들은 검색 환경이 근본적으로 바뀌었다고 단언해요. 과거의 키워드 중심에서 현재 질문 중심으로요. 이게 사실 저도 체감하는 변화거든요. 그렇죠. 얼마 전에 무릎이 좀 안 좋아서 운동화를 찾아볼 때도 검색창에 그냥 운동화 이렇게 안 쳤어요. 무릎에 물이 안 가는 러닝화 추천이라고 문장으로 입력했죠. 이런 변화를 이들은 어떻게 보고 있는 건가요? 바로 그 경험이 이 전략의 핵심을 관통합니다. 과거의 검색은 명사, 즉 키워드를 나열하는 방식이었죠. 하지만 AI랑 음성 검색 기술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이 검색 엔진을 마치 사람하고 대화하듯이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맞아요. 가족여행 가기 좋은 제주도 숙소는 어디야? 이런 식으로요. 네, 소비자의 머릿속에 있는 진짜 질문을 그대로 입력하는 시대가 된 거죠. 그렇다면 이들의 목표는 명확해지네요. 단순히 특정 키워드로 검색했을 때 우리 회사 이름이 상단에 노출되는 걸 넘어서서 맞아요. 그걸 넘어서 고객이 할 법한 질문 자체를 선점하고 그에 대한 가장 신뢰도 높은 답변을 미리 딱 배치해두겠다는 전략인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SEO, 검색 엔진 최적화를 넘어선 개념을 제시하던데요. AEO, GEO, 이 용어들이 조금 생소하게 들렸어요. 네, AEO는 Answer Engine Optimization, 즉 답변 엔진 최적화. GEO는 Generative Engine Optimization, 생성형 엔진 최적화. 아주 중요한 변화를 담고 있는 개념들입니다. 네, 저도 이 부분에서 좀 막혔습니다. SEO는 익숙한데 AEO와 GEO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 건가요? 좀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이렇게 비유해보죠. SEO는 검색 결과 페이지에 그 파란색 링크 목록 있잖아요. 네네. 그 클래스 명단에 우리 이름을 올리는 경쟁이에요. 최대한 앞줄에 서려고 노력하는 거죠. 아, 명단에 이름을 올리는 거? 네, 반면에 AEO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선생님이 이번 주제에 대해 발표할 사람 이렇게 물었을 때 AI가 이 학생의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라며 딱 한 명을 지목하게 만드는 경쟁입니다. 검색경과 제일 위에 나오는 추천 스니펫이나 음성 비서의 답변이 바로 그거죠. 아, 여러 선택지 중 하나가 아니라 그냥 유일한 정답으로 추천받는 거군요. 그렇죠. 그럼 GEO는 뭔가요? GEO는 여기서 한 번 더 진화한 개념입니다. 이제 AI는 단순히 한 명을 지목하는 걸 넘어서서 여러 학생의 지식을 조합해서 스스로 완결된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잖아요. 챗 GPT나 제미니처럼요? 네, 바로 그거죠. GEO는 이 AI가 보고서를 쓸 때 우리의 컨텐츠를 가장 핵심적인 참고 문헌이나 인용 출처로 쓰게 만드는 경쟁입니다. AI가 내놓는 답변의 근거 자료가 되는 것, 이게 바로 GEO의 목표예요. 궁극의 권위를 확보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죠. 와, 정말 엄청난 변화네요. 단순히 노출되는 것에서 정답이 되는 걸 거쳐서 이제는 정답을 만드는 근거가 되어야 하는 시대라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이 지점에서 이들 문서에 정말 흥미로운 주장이 나와요. 검색 단계에서 이미 신뢰 판단이 끝납니다. 이게 처음에는 좀 과격하게 들렸거든요. 보통은 웹사이트에 들어와서 내용을 꼼꼼히 보고 신뢰를 판단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바로 과거의 방식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 무릎에 물이 안 가는 러닝화를 검색하셨다고 했죠? 네. 검색 결과 첫 페이지에 특정 브랜드 광고가 아니라 신뢰도 있는 건강 매체나 재활 전문가 블로그에서 쓴 전문가가 비교 분석한 러닝화 탑5 같은 글이 나왔다고 해보죠. 그럼 그 글을 먼저 읽고 거기서 추천하는 제품에 대해 이미 긍정적인 인식을 갖게 될 거예요. 아, 그렇죠. 브랜드 사이트에 가기도 전에 이미 마음이 좀 기울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제3자의 객관적인 기록을 통해서 1차적인 신뢰 판단을 마친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이렇게 분석하는 거군요. 소비자는 비교하러 오는 게 아니라 확신 상태로 유입된다. 네, 홈페이지의 역할은 더 이상 제품을 설득하는 공간이 아니라 검색을 통해 이미 형성된 신뢰를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구매 버튼을 누르는 장소가 된다는 뜻이네요. 맞습니다. 브랜드가 스스로에 대해 말하는 게 아니라 제3자의 기록이 브랜드를 대신 설명하게 만드는 구조. 정말 강력한 접근법이죠. 결국 핵심은 화자가 누구냐는 거군요. 그렇죠. 나는 정직한 사람입니다 라고 100번 외치는 것보다
모두가 신뢰하는 제3자가 저 사람은 정직합니다 라고 남겨준 한 줄의 기록이 훨씬 더 강력한 힘을 갖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자, 이쯤 되니 이 복잡하고 정교한 신뢰 형성 과정을 이들이 어떻게 체계화했는지 궁금해집니다. 여기가 정말 재미있는 부분인데요. PR 전략 문서에 무슨 물리학 공식 같은 게 등장해요. PR 이퀄 컨텍스트 곱하기 트러스트 플러스 커뮤니케이션 분모의 이고. 아, 그 공식이요? 네, 맥락, 신뢰, 소통, 분자에 있는 개념들은 다 이해가 가는데 분모에 있는 저 이고는 대체 뭘까요? 이거 왜 굳이 나누는 거죠? 이 공식의 모든 비밀이 바로 그 분모, 이고에 담겨 있습니다. 이들은 이고 역시 또 다른 공식으로 정의하거든요. 이고를 또 정의한다고요? 네, 바로 이고역 이퀄 self interest divided by empathy, 즉 자기 이익을 고객에 대한 공감으로 나눈 값입니다. 아하, 그렇군요. 그러니까 고객의 상황이나 질문에 대한 공감, 엠파티는 전혀 없이 그냥 우리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우리 제품 팔려는 자기 이익, 셀프 인트레스트만 앞세우는 상태. 네, 이걸 이고 과다 상태라고 보는 거고, 이 이고 값이 커질수록, 즉 분모가 커질수록 전체 PR의 효과, 다시 말해 신뢰의 총량은 0에 수렴하게 된다, 이런 뜻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이 공식이 왜 수많은 기업의 홍보 활동이 돈만 쓰고 아무런 성과를 못 거두는지 그 이유를 아주 명쾌하게 설명해요. 신뢰를 쌓고 싶으면 우리 이야기, 이고를 줄이는 게 먼저라는 거죠. 분모를 줄이는 게 먼저다? 네. 그리고 그 빈자리를 고객의 맥락을 이해하고 제3자의 시선으로 증명되는 공적 기록, 트러스트과 꾸준한 소통, 커뮤니케이션으로 채워야 한다는 겁니다. 분모를 줄이고 분자를 키워야 한다는 어떻게 보면 아주 당연하지만 모두가 잊고 있는 원리를 수학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정말 날카로운 통찰이네요. 그리고 이 공식을 실제 비즈니스 현장에서 실행하는 시스템을 이들은 트러스트 아키텍처, 즉 신뢰 설계도라고 부르고요. 맞습니다. 이 설계도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 건가요? 그 설계도는 소비자의 의식 흐름을 따라서 5단계로 구성됩니다. 첫째, 소비자가 가질 만한 잠재적인 질문을 예측하는 것에서 시작하고요. 둘째, 그 질문에 대해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던 깊이 있는 해석을 제공하면서 전문성을 보여줍니다. 셋째, 이 해석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자사 제품이나 서비스가 그 문제에 대한 최적의 해결 책임을 증명하고요. 질문, 해석, 해결책. 그 다음은요? 넷째, 이 모든 과정을 겪은 소비자는 스스로 정보를 종합해서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판단은 구매나 문의 같은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지죠. 아, 그 흐름을 다 설계하는 거군요. 네. 이 모든 흐름을 정교하게 설계해서 소비자는 자신이 광고에 설득당했다고 느끼는 게 아니라 스스로 똑똑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렸다고 느끼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트러스트 아키텍처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전략을 종합해 볼 때 인플루언스 뉴스에서 IFN 뉴스로의 변화는 대체 무엇을 상징하는 걸까요? 이제는 확실해졌네요. 이건 절대 단순한 이름 바꾸기가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 답은 이들이 다루는 다른 컨텐츠의 방향성에서 찾을 수 있어요. 웹사이트를 보면 단순히 개별 기업의 홍보성 기사가 아니라 AI 에이전트 전환 본격화, 글로벌 기업의 자체 뉴스룸 강화 동향 같은 거시적인 산업 트렌드를 깊이 있게 다루고 있거든요. 아, 더 큰 그림을 보고 있군요. 네, 이건 비즈니스 생태계 전체의 구조적 변화를 읽어내고 그 안에서 자신들의 역할을 완전히 재정의하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리브랜딩은 이들의 새로운 정체성을 시장에 명확히 알리는 일종의 출사표인 셈이군요. 정확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단기적인 영향력, 인플루언스를 팔아서 먹고 사는 회사가 아니라는 선언인 거죠. 아, 그 대신 검색 가능하고 영구적으로 축적되는 뉴스, 즉 앞서 말한 기록을 설계하고 구축하는 고도의 기술을 가진 회사라는 선언입니다. 인플루언스는 어찌 보면 타인에게 의존하는 수동적인 개념이지만 이들이 새로 내세운 IFN의 뉴스는 스스로 만들어내는 검증 가능한 자산을 의미하거든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네요. 그렇죠. 이런 관점도 가능할 것 같아요. 이들은 스스로를 미디어 회사와 브랜딩 에이전시의 경계에 있는 새로운 존재로 규정하는 것 같은데요. 근데 신뢰의 설계자를 자처하면서 동시에 컨텐츠를 발행하는 주체가 된다는 게 어떤 면에서는 이해상충의 소지가 있어 보이기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우려는 없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지적입니다. 아마 이들 내부에서도 많은 고민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자료의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이들은 그런 전통적인 경계 자체가 이미 무너지고 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경계가 무너진다. 네. 모든 기업이 미디어가 되어야 하는 시대에 자신들은 그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신뢰 자산을 쌓을 수 있도록 돕는 건축가이자 그 방법론을 직접 증명해 보이는 모델하우스 역할을 동시에 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아, 건축가이자 모델하우스. 네. 뉴스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신뢰의 기록을 설계하는 사람. 그것이 이 리브랜딩의 최종적인 자기 정체성 선언인 셈이죠. 자, 오늘 정말 깊이 있는 분석이었습니다. 한번 요약해보죠. IFN 뉴스의 전략은 명확합니다. 휘발되는 뉴스를 버리고 축적되는 기록을 선택했고 자기 주장 대신 검색되는 증거를 통해 고객의 신뢰를 설계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바탕에는 신뢰는 우연히 얻어지는 행운이 아니라 철저히 계산된 설계의 결과라는 냉철한 철학이 깔려 있습니다. 브랜드의 말이 아니라 제3자의 시선으로 기록된 컨텐츠가 브랜드를 설명하게 만드는 구조를 어떻게 짤 것인가. 이게 앞으로 모든 기업이 고민해야 할 핵심 과제가 될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PR 공식에서 그 이고라는 변수를 통해 신뢰의 본질을 파고든 점이 정말 날카로웠습니다. 우리 회사는 과연 고객의 질문에 얼마나 공감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저 우리 하고 싶은 이야기만 하고 있지는 않은가?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더라고요. 그 성찰이 바로 이 전략의 출발점일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생각할 거리를 하나 던져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자료에서는 앞으로의 큰 변화 중 하나로 답하는 AI에서 행동하는 AI로의 전환을 언급합니다. 네, 지금의 AI가 우리의 질문에 답을 해주는 수준이라면 미래의 AI는 우리를 대신해서 직접 행동까지 하는 개인 비서, 즉 AI 에이전트가 될 거라는 예측이죠. 나에게 가장 잘 맞는 여행 상품을 검색해서 예약하고 결제까지 다 마치는 AI를 상상하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은 이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나를 대신해 모든 것을 결정하고 구매하는 AI 에이전트가 보편화된다면 그 AI는 과연 무엇을 기준으로 브랜드를 신뢰하고 여러분의 제품을 선택할까요? 인간의 감성적인 판단이 배제된 오직 데이터와 기록만을 근거로 삼는 그 AI는 여러분 회사의 이고를 어떻게 평가할까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온라인 세상에 쌓고 있는 수많은 디지털 흔적들은 그 냉정한 AI의 최종 선택을 받을 만큼 충분하고도 객관적인 증거가 되고 있습니까?